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하나는 땡땡 동네에 사니까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 땡땡 동네에 제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본인은 그만큼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친구를 초대를 못 하겠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피디님, 요즘 저 진짜 부부 상담 많잖아요. 상담 오신 분 진짜 많은데 저는 그 문제가 SNS 때문이라고 좀 생각해요. SNS가 왜요? 요즘 SNS 없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 안에 굉장히 허세가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물론 옛날에도 허세는 있었죠. 그런데 요즘 SNS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허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허세가 많아지니까 이 허세를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허세하면 남자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남자하고 여자하고 허세의 내용이 달라.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자의 허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있는 척하는 사람. 실제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어필하고 여자를 꼬십니다. 금전적인 어필에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거나 명품을 아주 도배가 되어 있거나 또 능력적인 어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요즘 나 진짜 일이 바빠가지고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 하면서 능력을 어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남자들한테 속죠.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때 카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자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원룸 살고 있지만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가 이런 걸 보면은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를 꼬실 때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풀 할부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죠. 아니 그런데 이런 허세남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평생 대출비 갚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그걸 못 갚으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폐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안 되면 나쁜 짓을 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허세 못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허세인데요.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은 한 번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나 그 사람 아는데 인맥을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허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내 앞에서 전화 한번 해봐. 나오라고 해. 아 지금 그 형이 말이야 지금 좀 바쁠 거야. 이 시간에 좀 그렇고 그래. 내가 나중에 자리 한번 만들게. 이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겠죠. 애초에 진짜 친하면 과시할 이유가 없죠. 허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분 과시형도 있지만 어느 기업의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에 있어 친척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허세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속면? 속고 안 속고의 두 번째 문제고 아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 집도 굉장히 잘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혼옥돼서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죠. 최근에 기억나는 게 있네요. 이었어요. 그 집안의 중심이 돈 많은 땡땡 회장님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그 집에 인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먼 친척을 왜 인사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 이 말이야. 그 집에 며느리들도 있는데 내가 왜 그 집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언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 끊임없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가지고 온 경우가 있죠. 그 정도면 남 아닌가요? 제가 봐도 남이에요. 유산을 나눠주겠습니까? 재산을 나눠주겠습니까?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허세. 자, 세 번째, 지능형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정치든 사회 이슈든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답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무슨 말만 하면 내 말이 맞지. 모든 일에 훈수를 두고 비판적 사고와 언어를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뭐가 이런 게 잘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랬는데 나중에 대박 났어. 그 뒤에서 뒷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대로 아내가 뭘 하겠다고 하거나 일을 해보겠다고 하거나 하던 거 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는 항상 에휴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엄청 잘 돼버린 거야. 그럴 때 내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훈수를 둬줘. 자, 이런 남자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일단 팔짱 끼고 저한테 훈수 둡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부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주세요? 네가 어떤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지적해주죠. 자, 종합해보면 이런 남자 허세의 특징은 권위입니다. 한마디로 센 척합니다. 진짜 센 사람은요 센 척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여자의 허세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자인 척을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되죠.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연애할 때는 이 오빠랑 오마카세를 다닌다든가 항상 호텔을 묵는다든가 이렇게 있는 척을 엄청 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잖아요. 좋은 결혼식장, 웨딩드레스도 최고, 집도요 신축으로만 가려고 하고 동네까지 따집니다. 왜 그러냐?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하나는 땡땡 동네에 사니까 친구를 초대할 수 없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 땡땡 동네에 제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본인은 그만큼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친구를 초대를 못 하겠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요즘은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요. 예술병까지 도져가지고 평소에 보지 않던 그림 전시회를 간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난 너희들랑 달라. 난 우아하다고. 꼴불견이죠. 자, 두 번째는 나 사랑 많이 받아. 여자들이라면 진짜 공감할 내용인데요.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대표적인 자랑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피곤하니까 데리러 안 와도 된다는데 굳이 오겠대 이러는 여자.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내가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고 여자로서 엄청 누리고 산다 이런 허세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여자들의 허세의 특징은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자존감 하락이라고 봅니다. 그게 증폭이 되면 열등감도 생기고 허영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과 비교합니다. 남편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지적하면서 살아갈 확률이 높아요. 일명 퐁퐁남이라고 하죠. 이런 허세가 심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퐁퐁남이 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이 허세병에 걸려있는 부부들에게 필요한 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허세 없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채우고 배우자의 마음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가정만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드니까요.